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이라는 이 한국 현대사의 기록물로 남은 이 책자는 1945년부터 1982년까지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기록한 한국 편집 기자회가 발행한 현대사의 기록물인 것입니다. 이 현대사의 기록물을 오늘 다시 펼쳐든 이유는 제가 50여 년 전부터 제일 존경해왔던 김동길 박사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유튜브에서 김동길 박사님의 새로운 기록물을 오늘 이 현대사 재조명 기록서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 기록물 544페이지에 보면은 79년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 정부는 김종필 씨 등 김대중 등 26명을 연행하고 소요 사태의 진압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때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 노조 관련 배후 조종 혐의자로 김대중, 예춘호, 문익환, 김동길 연세대 부총장, 임명진 목사, 고운 시인, 이영희 한양대 교수 등이 노조 관련 배후 조종 혐의로 연행됐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확대에 수록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5월 17일 광주 사태 하루 전날 24시를 기해서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확대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79년 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새벽 4시를 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조치로 비상계엄 선포 지역에 제주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일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밤 9시 30분부터 10분간 중앙청 국무위원 회의실에서 신현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회의의 의견, 신 총리는 곧 청와대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장관은 겸선포적의 확대 이유를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 사태 등을 감안해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하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시행 기간에 대해서는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라고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 계엄 사태 발표 이후 하루 뒤 5월 18일 광주 사태의 그 전모를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록서는 당시 한국편집기자회가 발행한 현대사의 정확한 기록사로서 탈자, 오자, 한자 없는 현대사의 기록물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 시민들의 시가지 데모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유혈 사태를 빚는 비극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 데모는 5월 21일부터는 목포, 나주, 담양, 화순 등 인접 도시까지 번졌으며 전남 도경과 경찰국 등에서까지 경찰 공무원들이 모두 철수하고 완전한 행정 공백 상태로까지 악화돼 버렸던 것입니다. 정부는 계엄사령관의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태 수습 대책에 강구하기에 이르렀는데, 광주 데모는 당초 18일에는 전남대생 등 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국 성토 시위였으나 진압에 나선 군인 경찰과 충돌하면서 과격해져 서로 간에 사상자가 잇따라 나오게 되고 점점 번져서 19일부터는 시민이 가담하는 데모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 일원의 모든 행정은 마비되었고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비워졌으며 상가는 완전히 철시를 했던 것입니다. 21일 아침부터는 시내의 전화가 일체 불통되었으며, 이 광주 시내의 전화를 말합니다. 철도와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광주 시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광주 세무서 및 여러 곳의 파출소와 광주 KBS 방송국, 광주 문화방송 등 공공 건물을 불태웠고, 그 밖에 많은 공공기관이 파괴되었습니다. 닷새 동안의 시민 데모로 시민, 군인, 경찰관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100명 이상이 심한 부상을 입었고, 행정의 마비로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감정이 격화된 데다가 데모대들 사이에 갖가지 유언비어까지 나돌아서 20만에 가까운 시민이 데모 대열에 드나들었고, 시내버스, 트럭, 택시들로 데모에 가담됐으며 각종 무기와 화염병, 강목, 철제 등을 들고 대항하는 등 사태가 극히 악화되고 군경이 쉽사리 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4.19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유혈 사태로 번진 광주 데모에 국민들은 그 이상의 유혈 사태가 없도록 진압에 나선 군경이 부드럽게 대하고 시민들도 일단 냉정을 찾아낼 것을 바랐습니다. 광주 사태는 23일까지 6일째 계속되면서 시민 대표 사이에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유혈 사태 확산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23일 오전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이 수습 회의를 지켜보며 일단 자제의 움직임을 보여 평온을 찾기도 했습니다. 많은 대학생, 시민들이 질서 회복에 나섰으며 일각에서는 총기 회수, 혼혈 운동도 벌였습니다. 학생, 시민들은 시청 및 도청, 경찰국 등 빼앗겼던 관공서를 내주어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 주었고 무기를 반납하고 거리를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목포, 영암, 나주, 화순, 장흥 등 17개 지역으로 번졌으나 25일 되자 평온을 되찾았고 계엄군이 소요 전원지인 광주시를 효과적으로 차단 봉쇄함으로써 전남 일대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고 계엄사령부는 말했습니다. 사태 10일 만인 27일 새벽 계엄군 투입이 개시되어 오전 6시경 도청을 비롯한 주요 건물과 전 시가지를 완전 장악함으로써 5.18 광주 유혈 사태는 끝났습니다. 계엄군은 이날 새벽 3시 반부터 군 투입을 개시, 도청을 향해 진입했으며 선두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민의 외출 금지와 군 투입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군 투입과 함께 시내 전화는 이날 오전 8시 50분 재개되었습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총격전이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6시경부터는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군이 진입하는 동안에 도청과
광주 공원 등지에 일부 저항이 있었고, 이때 2명이 사살되고 군인 4명이 부상했으며 군은 2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간의 시위, 총격, 점거 등 혼란을 거친 광주시 일호는 평온을 되찾았고 산적한 쓰레기 청소와 방역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5월 29일에는 광주 시민의 슬픔을 달래주자는 광주 돕기 성금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격려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전남도 등 관계당국은 30일 공무원을 통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광주 사태의 원인 분석과 수습 방안을 위한 시민의 소리를 듣는 작업에 나서는 등 민심 안정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31일에는 이번 사태로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경찰관 4명 등 170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민간인 127명, 군인 109명, 경찰관 144명 등 380명으로 모두가 55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겸사령부는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정동원 등 350명이 연행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등 24명은 군법회의에 해부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이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복에서 5공화국까지 50년 반세기 역사가 기록된 이 책자를 설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책자 발간은 당시 한국 기자협회, 편집인 기자협회가 발행한 책자입니다. 이 편집인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전국에 있는 7개 일간지, 13개 지방지 등 전국 언론의 모든 편집 기자들이 참여해서 기록한 이 기록물입니다. 때문에 이 기록물은 단 한치의 오차도 허락치 않는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광주 사태의 진면모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이 기록물을 재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원로의 나이에, 구순의 나이에 나라 사랑 운동에 앞장서 주신 김동길 박사님, 그분도 당시에는 정부 당국에 의해서 사회 혼란 초성 인사로 연행되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김동길 박사님이 지금 목이 메도록 구국운동의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제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